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이 최근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장소가 평양 순안공항 인근 미사일 기지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사용으로 활용되어 온 순안공항 북부 대신 민간 시설이 몰려있는 남쪽을 택한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일반적인 발사 형태는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 24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장면이라며 공개한 사진입니다. 전체적인 도로와 밭, 주변 물체 등의 모양이 민간 위성 사진에 촬영된 평양 순안공항 남쪽 지대의 한 지점과 동일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곳은 순안공항 남쪽 활주로와 실리 미사일 지원 시설로 알려진 곳을 연결하는 중간도로입니다. 공항에서는 약 1.2km에 위치해 있고 반대편 방면 약 800m 거리에는 미사일 지원 시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동식 발사 차량이 바깥으로 나오던 하늘색 건물도 실리 미사일 지원 시설의 북쪽 건물이란 점이 확인됐습니다. 앞서 CSIS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지난 2020년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의 제작과 조립, 점검을 위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며 실리 미사일 지원 시설을 지목한 바 있습니다. 이 시설은 중심부에 3개의 건물이 있으며 그 옆으로 철로가 연결된 별도의 건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이들 건물의 남쪽에는 작은 산이 있는데 그 아래 터널 입구가 발견돼 일종의 지하기지로도 활용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CSIS가 이곳을 지목했을 땐 미사일 관련 시설로만 추정했는데 북한 매체가 공개한 영상과 사진 자료, 민간 위성 사진을 통해 이곳의 실체가 확인된 겁니다. 실리 미사일 지원 시설의 존재를 공개했던 조셉 버뮤데즈 CSIS 선임연구원은 이 일대에서 발사가 이뤄졌다는 분석에 동의했습니다. It took place approximately 800 meters away. And we always have to be careful about evaluating imagery released by North Korea. It looks like pre-launch preparations took place at the Silly facility. 앞서 BOA는 북한이 군사 목적으로 활용해온 평양 순안공항의 북쪽 지역에 차량들이 대거 등장하고 발사와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 정황을 보도했었는데 버뮤데즈 선임연구원은 실패한 첫 번째 ICBM 발사는 북쪽 지대에서 이뤄졌고 이번 발사는 남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공항 등 민간 시설이 많은 남쪽을 발사 장소로 택한 이유는 의문이 남습니다. Obviously, I think it's not a good idea to make common practice of launching that close to a civilian airport, but North Korea has total, authority and operational control over that airport. 슈멀러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과거처럼 이번에도 미사일 시설 주변을 발사 장소로 택한 사실에 주목하면서 이것은 모두가 주시하는 시험 발사 상황에 한정되며 실제 타격 목적의 ICBM을 발사할 때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장소를 사용하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하입니다. 평양 김일성 광장을 촬영한 위성 사진에 인파가 운집한 모습으로 추정되는 장면이 촬영돼 다음 달 열병식 개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일 단위 위성사진 서비스 플래닛랩스가 29일 촬영한 위성사진에서 이들 인파는 2개로 나뉘어져 김일성 광장 연단 부분 쪽에 몰려 있었습니다. 이들 인파는 김일성 광장 서쪽 지대 7분의 1가량을 채우고 있었고 이들이 만들어낸 대형 점의 색상이 붉은색을 띠고 있어 빨간색 꽃등으로 붉은 물결을 연출하기 위해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평양 미림 비행장 인근의 열병식 훈련장에서도 열병식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훈련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29일 촬영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는 훈련장 곳곳에 차량과 대규모 병력 대열을 이룬 것으로 보이는 점 형태의 사각형 26개가 포착됐는데 이 같은 장면은 과거 북한의 열병식에 앞서 포착된 것과 거의 같아 북한의 열병식이 멀지 않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북한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제기한 가운데 북한이 제재망을 회피해 중국과 러시아에서 기술과 부품을 조달하고 있다고 전 미국 정보 관련 고위 관계자들이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이 이 같은 방식으로 잠수함도 건조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민간 연구단체인 CSIS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주제로 개최한 화상토론회에서 마커스 갈로스카스 전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북한정보 담당관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배후에 중국과 러시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개발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에서 기술과 장비 등을 여전히 조달하고 있으며 두 나라 정부는 이를 방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The sort of assistance that's going on today, though, is a bit different. And it's really primarily the fact that the Russians and the Chinese, particularly the Chinese, are aiding and abetting North Korean sanctions evasion. 갈로스카스 전 담당관은 이어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개별 유도 다탄두 재진입체의 경우 60, 70년대 옛 소련이 개발한 것이라며 당시에는 최첨단 연구 기술이었지만 이제는 국제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상용 기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위성사진 분석 전문가인 조셉 버뮤데즈 CSIS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SLBM, 즉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잠수함 개발에 주목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2,000톤 고래급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함경남도 신포 조산소에서는 3,200톤급 잠수함을 건조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잠수함 건조에도 해외에서 기술과 부품을 조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They brought together in a similar manner that Marcus just mentioned, technology and equipment from around the world, publicly available. And they built this new class of submarine. They are currently building at least one, probably more, traditional ballistic missile submarines.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안킷 판다 선임연구원은 미사일 방어 강화 등 억지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지상발사 요격 미사일을 운용하는 것은 동맹들에게 확장 억지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줄 것이며 군사동맹들에게 구축하는 전역 미사일 방어 체계는 북한을 재래식으로 억제하는 능력을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I think we want to retain credible conventional options to demonstrate to North Korea that it doesn't matter if they develop a new array of shorter range missiles and tactical nuclear weapons, which we haven't even talked about yet. That we will have credible options, and that our ability to limit damage to U.S. forces Korea, to the alliance, to our forces in Japan, with theater-range missile defenses, I think will serve to make that more credible. 수미테리 우드로 윌슨 센터 한국 담당 국장은 한국과 일본,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통합 문제를 지적하면서 한국은 오랫동안 이 같은 통합에 반대해왔지만 다양한 미사일 방어 능력 간 상호 운용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통합의 방향으로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는 중국 외에도 북한 등 여러 국가 안보에 위협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 계기가 됐다고 로버트 게이츠 전 미국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5년 가까이 국방장관을 역임했던 게이츠 전 장관은 30일 미국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이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는 전 세계에 지속되는 여러 위협에 대한 주의를 경고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I think that people kind of fell asleep at the switch in terms of the fact that the world beyond China continues to represent a national security threat to the United States and to our allies. And it's not just Europe and Russia, it's the Middle East, it's North Korea. 게이츠 전 장관은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이나 또는 아시아 지역에 쏠린 전략이 아니라 전 세계 미국의 역할과 관련한 글로벌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강력한 적국이 있는 세계를 다룰 역량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군비 지출 대비 주민 복지에 대한 지출 내역을 공개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UN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가 지적했습니다.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대변인은 최근 북한이 자원을 전용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나서는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당사국으로서 주민들의 식량과 보건, 주거, 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규약에 따라 국가 예산과 지출에 대한 자료, 특히 군사비 대비 사회 복지 비용의 비율을 공개해야 할 의무도 있다면서
그러나 북한은 이런 의무들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특히 군사 분야에 지출되는 비용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향후 6개월 내 인도주의적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국가 목록에 포함되었습니다. 스위스의 비정부기구 ACAPS는 29일 6개월마다 갱신하는 2022년 3월 국제위험분석 보고서에서 인도주의적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을 높음과 중간, 낮음 3단계로 분류하고 북한을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 등 7개 국가와 함께 중간 등급으로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 당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여러 정황을 미뤄 믿기 어렵다고 밝히고 국제사회의 백신 지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물품 수입을 위해서라도 국경을 서서히 열어야 하는 만큼 코로나 발병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그렇게 되면 북한 당국은 북한 내 식량 불안정 상황을 가중시킬 국경 봉쇄 조치를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